안녕하십니까. 혼자 사는 남자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문제를 남에게서 찾는 사람과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요즘 남녀 탐구 이런 주제에 관한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봤는데 참 웃긴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그런 글을 썼는데 이제 요즘 여자들은 돈을 모을 생각을 하지 않고 뭐 돈이 이제 자기처럼 뭐 적금을 들거나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 뭐 돈이 있으면은 뭐 세계 배낭여행도 다니고 뭐 그렇게 돈을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되면 뭐 꼴랑 3천만 원 정도 혼수해가 오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배낭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 여자가 하면 20대 때 배낭여행을 가지 그러면 40대 때 배낭여행을 갑니까? 그럼 그 남자랑 결혼해서 배낭여행을 갑니까? 한 2살, 3살 됐는 애를 내두고 자기 혼자 배낭여행을 떠납니까? 여자건 남자건 배낭여행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은 20대 초반, 20대 초반 아니면 20대 중반, 뭐 늦으면 20대 후반, 그때가 최고의 타이밍 아닙니까? 아니,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을 왜 비난하죠? 무슨 호캉스를 떠난 것도 아니고 배낭여행을 떠난 걸 비난한다는 게 전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보고 세계 여러 나라 국가를 여행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나중에 태어날 자식에게 해줄 이야기가 누가 더 많겠습니까?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배낭여행을 떠나서 세계를 돌아본 사람이 나중에 자식을 키울 때 자식에게 대하는 마인드, 자식에게 심어주는 마인드셋, 이런 것들하고 20대 때부터 계속 직장 생활만 하면서 적금 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직장 생활 그렇게 하다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애를 낳은 사람이랑 어떤 쪽이 자식에게 좋은 마인드셋을 심어줄 수 있겠어요? 저는 당연히 배낭여행을 다녀온 여자가 훨씬 더 애에게 좋은 마인드셋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여자가 전부 다 그렇게 배낭여행을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중에 그런 여자가 있었나 본데 그러면 그 여자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죠? 만약에 내가 돈이 없는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이 여자가 좀 젊었을 때 돈을 안 모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돈을 많이 썼다.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고 있지? 다른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 앞에서 영상이 이야기했듯이 항상 머릿속에 왜가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느냐? 나는 이 여자의 무엇을 보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할까? 왜 이 여자하고 사귀고 싶을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겠죠. 아주 속물적인 거라도 부끄러워하지만 절대 자신을 내가 어떤 문제에 관해서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내 자신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는 절대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차를 왜 사고 싶어 하지? 내가 이 비싼 차가 왜 있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뭐
누구나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찾고 좀 좋아 보이는 이유를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그저 이거 살 여유가 없지만 돈이 있어 보이고 돈이 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이 비싼 차를 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차를 꼭 갖고 싶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반드시 한번 해보고 싶어. 내가 이 차를 갖고 무슨 허세를 떨고 뭐 여자를 꼬시고 그럴 용도가 아니고, 그냥 나는 단순히 이 차를 어릴 때부터 너무 타보고 싶었어. 뭐 이런 이유든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를 있는 그대로 봐야죠. 쪽팔려 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부자인 척 하고 싶다는 게 내가 쪽팔린 겁니까? 누구나 다 부자이고 싶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솔직해지는 게 먼저입니다. 그,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진짜 좀 부자인 척을 하고 싶어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내가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과연 부자인 척 하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이 차를 산다고 해서 내가 진짜 부자인 척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이 차를 탄다고 해서 나를 부자로 바라봐 줄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정확한 이유를 찾았을 때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서 내가 아니구나, 그래도 해볼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정확한 이유를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할 수 없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이 여자가 뭐 배낭여행도 다니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이쁜 옷도 사고 머리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돈을 썼다. 그래서 지금 3천만 원밖에 못 모았다. 근데도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던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뭐 성격이 좋았어, 아니면 이뻤어. 아주 속물적인 것도 그냥 자신한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확한 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던 이유를. 이뻤어 그러면 다른 이쁜 여자를 만나면 안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도 많이 모았고 이쁜 여자를 지금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지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쁜 여자를 만나고 싶었다고 하면, 이뻐서 만나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쁜데 돈이 없어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쁘면서 돈도 있는 여자를, 돈도 많이 모아놓은 여자를 지금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나의 지금 조건에서 그런 여자를 만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가능하다면 그런 여자를 만나면 되잖아요. 이 여자를 정리하고 그냥 그 여자를 만나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자기한테서 찾으십시오. 문제를 자꾸 남한테서 찾지 마세요. 문제를 내한테 찾으면 내가 다른 선택을 하고 변경을 하면 됩니다. 고치기가 편하다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편해집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얼굴이 이쁘지만 지금 돈이 없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시간을 되돌릴 겁니까? 시간을 되돌려서 나중에 너와 내가 사귈 건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배낭여행을 하거나 너는 너 미용에 돈을 쓰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걸 왜 남한테서 문제를 찾고 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해결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렵거나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내한테서 찾으면 문제는 아주 간단해지는 거예요.
자, 이 돈이 없는 여자랑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나 봐야 되겠죠. 이 여자가 허영심이 강하고 돈을 그러니까 허영심이 강하고 욕심이 많은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는 이때가 아니었으면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걸 꼭 그 나이 때 해보고 싶었다. 그러면 이제 30대가 되고 결혼해서는 근검전약에 아끼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이 여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출을 계속 꾸준히 할 것 같은 여자다. 지금 만나면서 보니까 이 여자는 항상 고급스러운 걸 먹어야 되고, 커피도 항상 스타벅스를 마셔야 되고, 옷도 항상 비싼 옷을 입어야 되는 여자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더 벌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내한테 찾으면 내 소득 수준으로 이 여자의 욕심을 만족시켜 줄 수 없으면 내 소득은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가요? 내 소득을 늘리는 것보다 그냥 이쁘면서도 돈 많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내가 돈 많고 이쁜 다른 여자를 만나든지 내가 돈을 더 버는 사람이 되든지 둘 다 내가 변했어. 내가 문제를 나에게서 찾고 내가 변해서 다른 선택지를 찾는 겁니다. 남에게 문제를 찾고 이 여자가 지금 문제야. 이 여자가 지금 돈을 안 모아놨기 때문에 문제야. 이러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 여자가 돈을 더 벌 수 있게 만들 겁니까? 내 자신이 돈을 더 벌 수 있게 만들 수 없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돈을 더 벌 수 있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를 자꾸 남에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게임을 해보면 어, 젊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나 뭐 30대나 다 롤이라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그 롤 게임을 하다 보면은 남 탓을 엄청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싸움밖에 더 나겠습니까? 남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하는 게 최선으로 보이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야기한다고 그 이야기하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그 사람이 변할 수 있겠냐 이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게임을 계속 어느 라인에서 계속 죽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잃는 돈만큼 내가 어느 쪽에서 잃었던 돈만큼 우리 팀이 더 돈을 가질 수 있게 방법을 찾아야죠.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게임을 이기는 거지. 계속 돈을 잃게 만드는 사람 보고 실시간으로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지금 바뀌어야 돼. 그러면 그걸 당장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앞에서 영상에도 올렸지만 내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좀 못난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그 못난 사람들을 계속 비난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남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내 위에 부장이, 나는 신입사원인데 부장이 너무 꼰대고 너무 고지식하고 일 처리도 너무 느려. 지시하는 것도 너무 답답해. 어떻게 바꿀 겁니까? 신입사원인데 부장한테 가서 부장님, 당신의 일 처리는 너무 답답하고
당신이 지시한 사항들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그 다음날부터 회사를 안 나오겠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를 안 다니든지, 그러한 상황을 그냥 다 견디고, 묵묵하게 일할 것인지, 그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계속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내한테 찾아야지. 내가 저런 거를, 저렇게 답답한 상황을 못 견디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거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자꾸 머릿속에 왜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지니까 그걸 또 물어보고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걸 좋아하죠. 그러면 내가 그 의문을 생각을 안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근무를 하려면.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근무를 안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좀 나쁘게 해결하는 수도 있겠죠. 만약에 내 부장 한 명 빼고는 전부 다 좋아. 그러면 어떻게든 그 부장을 이 회사에서, 내가 이 회사를 나가는 건 너무 억울해. 왜? 이 회사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엄청 높고 내 주변의 동료들도 엄청 좋아. 그러나 딱 저 한 사람이 나에게 너무 크나큰 스트레스 주고 있어. 그러면 그 한 명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근데 그 방법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그냥 내한테서 찾는 게 좋지, 남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탓하기 시작하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왜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왜라는 단어를 생각한 다음에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가 엄청 찌질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의 그 문제에 대해서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그러면 만약에 그 답이 내가 찌질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찌질해서 그렇다, 내가 찌질해서 이딴 회사밖에 못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지만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란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남에게서 찾으면은 아무리 어떻게라고 이야기해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이렇게 내 지금 환경을 탓하기 시작하면 정확한 문제의 진단을 못 내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견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무언가를, 어떤 것을 가질 수 없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부모님이 사줄 수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내한테서 찾고 내가 그걸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여자들이 욕심이 많아, 어? 여자들이 돈을 너무 함부로 써. 자신이 계속 직장을 다니고 계속 적금을 들어서 계속 돈을 모아 오기만 했다면
그 삶이 반드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자신이 이렇게 꾸준히 적금을 모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현재 잘 살고 있다고, 앞으로도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살 거란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삶을 살고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치우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긍정적으로 삐뚤어져 있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 암호화폐로 100만 원을 넉 달도 안 걸렸어 1억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제 아는 형님 중에 이제 저보다도 더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지금도 더 힘들게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은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부자가 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뭘 할 수가 없어, 돈이 없어서 뭘 가질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돈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형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돈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 될 수 있는지, 뭐 1억이란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그러나 그 형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빠른 시간에, 그리고 아주 그 형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뭔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방금 전처럼 직장을 다니고 반드시 적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알뜰하게 모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반드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돈을 막 써버리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고 이게 반드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있고 당신이 얼마나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건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심지어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죠. 돈 10억이 돈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10억이 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많고 나 자신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많고 내 자신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자신을 너무 부정적으로도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너무 긍정적으로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나에게서 찾고 나를 너무 가소평가하지도 말고 너무 가대평가하지도 말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도 말고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도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저들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을까? 이런 걸 알아보면 되는 거죠. 성공한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이렇게 된 단어들 뒤에 뭐가 붙습니까? 항상 마지막엔 사람입니다. 나 자신도 사람이라고요.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저 누군가는 빨리 가는 길을 알고 있을 뿐이고 누군가는 빨리 가는 길을 모르고 있을 뿐이고 누군가는 없는 길도 스스로 만들어서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길이 주어져도 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영상에 제가 스스로 길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그런 영상을 올렸는 거예요. 스스로 길을 찾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머릿속에는 항상 왜,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왜라는 걸 내 자신에게 던졌을 때는, 왜라는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졌을 때는 내 자신을 정말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정말 찐따같이 보이는 부분도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말 멋져 보이는 사람, 정말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도 사람이고, 그 사람한테도 정말 찐따 같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단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요. 무슨 말도 안 되게 뭐 한남이니, 여자들은 또 뭐 한남이니, 어 남자들은 여자들 욕심이 많니, 여자들이 상승혼을 바라니, 여자들이 돈 200만 원을 우스운지 모르니. 아니 그러면 돈 200만 원, 돈 300만 원도 귀한 여자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찾냐고요? 당신이 못 찾고 있다면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여성 그룹들 이외에서 찾아야 되겠죠. 공순이들한테서 찾으십시오. 공순이들은 일하는 것 자체가 일이 힘들기 때문에, 물론 대다수의 공순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공순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일 자체가 힘이 들고 돈을 어렵게 버는 애들이기 때문에 돈의 귀함을 아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공순이들이 돈을 못 버냐? 공순이들도 돈 많이 법니다. 대신에 이제 간혹 가다 공순이들 중에는 뭐 돈을 함부로 막 쓰는 애들도 있지만, 그러나 공순이 대다수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뭐 집에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가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가한 소비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사실상 돈 쓸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내가 돈 쓸 시간이 많고 자꾸 뭔가 어 이제 상승혼, 욕심 많은 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안에서 여자를 찾고 있는 거죠. 어떤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이냐면, 발끈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가감없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직업에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갖고 있는 여자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교사, 어린이 보육 교사, 간호사, 무슨 간호조무사, 뭐 사회복지사, 뭐 이런 식으로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상승혼을 바라고 욕심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회복지사는 또 아닌 사람도 많은 것 같고, 그건 뭐 좀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여자들에게서만,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여자들만 계속 내 결혼 상대로 생각하는지, 그것부터 한번 따져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내가 왜 간호사를 자꾸 결혼 상대로 찾지? 내가 왜 어린이 보육교사를 계속 결혼 상대로 찾지? 내가 왜 교사를 자꾸 결혼 상대로 찾지? 뭐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 던져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 물어보십시오.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개 찐따 같은 이유가 나왔든지 정말 그 이유에 합당한 이유를 찾아보세요. 내 내면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그 진짜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마주하기 싫을 정도로 찌질한 이유일지라도 그 이유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런 여자들만 결혼 상대에 놓으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한남이니 어쩌고 저쩌니 한국 남자들 찌질하니, 아니 그러면 안 찌질한 한국 남자 만나면 되잖아요. 한국 남자가 전부 다 찌질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아닌 남자를 만나면 되잖아요. 그 남자들이 당신을 만나주지 않으니까 당신이 만날 수 있는 남자가 그 한심한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문제를 나한테서 찾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남한테서 문제를 찾기 시작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한남을 데려다가 정신을 개조시키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그 사람을 성공을 시키든지, 그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성공해서 내 자신이 한심한 남자가 아닌 성공한 남자를 만나겠습니까? 내 자신이 이뻐져서 잘생긴 남자, 돈 많은 남자를 만나겠습니까? 어느 게 편하다고 봅니까? 남을 바꾸는 것보다 내 자신을 바꾸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계속 선동하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거에 선동당할 정도면 그 선동당하는 사람도 좀 한심한 사람인 거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왜 저렇게 헤이, 머릿속에 왜 어떻게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에 선동을 안 당합니다.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게 있으면은 이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런 답이 나오고 결국은 알게 됩니다. 아, 지가 뚱뚱하니까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를 못 만나는 거지. 아, 이런 게 나온다고요. 지가 한심한 남자니까 돈 많고 이쁜 여자를 못 만나는 거예요.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자기가 한심한 남자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런 거겠죠. 아니면 그게 너무 깊이 세뇌져 있거나, 여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내 부모가 됐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됐건, 내 지인이 됐건, 그 사람들을, 내 인생은 내 거고, 남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십시오. 남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고 남이 만족하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정의 내린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떻게 희망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 내린 거지, 내가 그걸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부모조차 내 인생엔 간섭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부모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친구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내 선배 게 아니고, 내 인생은 내 형제들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 오롯이 나만의 것입니다. 내 인생을 선택하는 건 나 자신이고, 내가 만족하는 삶이면 충분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그 방법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만족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 어떻게가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죠. 뭔가 내 부모가, 야, 돈을 도박하지 마라. 돈을 주식하지 마라. 주식해가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다. 돈 다 잃었대.
내 부모 주변에 주식해서 돈을 잃었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반드시 너는 직장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돈을 알뜰히 모아. 그렇게 해서 집을 사고 결혼을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그건 그 사람이 사는 인생이지 내가 그 인생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는 여자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여자들하고 결혼하는지. 나도 그러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결혼한 여자들이랑 비슷한 여자랑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비슷하거나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여자를 만나고 싶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요즘 보다 보면은 좀 이런 것들을 막 선동하고, 어, 마치 뭔가 20대 때 좀 자유를 즐기고 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심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쪽으로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 누구나 인정하는 레이 달리오가 배낭여행을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공한 사람인 레이 달리오가 세계 배낭여행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어요. 배낭여행을 하는 데는 큰 돈이 들지 않는다. 내 자유를 찾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았을 때 그것을 하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 돈이 들지 않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라고. 세계 여행을 하는데 고급 호텔을 다니고 호화스럽게 다니면은 많은 돈은 들겠지만 굳이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레이달리오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목적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는 거야. 내 진짜 목적이 뭐냐. 세계 여행을 하고 싶은 거지. 내가 호캉스를 즐기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배낭에 텐트 하나만 놓고 다녀도 되는 거잖아요. 돈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돈 없이도 세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라에 가서 일을 해주고 그 집에서 그냥 하룻밤 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돈 없이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뭐 머물면서 일을 해서 다른 나라로 떠날 비행기 티켓을 마련하거나 뭐 요즘은 너무 쉽잖아요. 유튜브만 켜고 그냥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다니면 되니까. 자기가 자유가 없는 삶을 산다고 남의 자유까지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유가 없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내 결혼 상대도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왔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영상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항상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스타벅스를 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벅스의 커피를 마시러 가는데 내가 과연 스타벅스에서 파는 그 커피 맛 때문에 가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인스타에 올릴 사진을 찍으러 가는 건지 그냥 나는 스타벅스에서 매일 커피 마시는 여자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건지 자기 자신을 한 깊이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야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싼 커피를 마시는 걸 그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싼 커피 마실 돈 없는 거 아니냐? 예, 저는 비싼 커피 마실 돈이 없습니다. 그런 이제 그런 미묘한 맛의 차이에, 그리고 그런 허영심에 돈을 쓸 정도로, 그 정도로 돈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편의점 커피를 자주 마십니다. 그것도 CU 편의점 커피를 자주 마십니다. 어떨 때는 이제 스포츠카를 타고 가서 편의점 커피를 마시면, 저 사람 뭐지? 카푸 아닌가? 남들이 나를 카푸로 생각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만 바라보십시오. 그냥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어제 입었던 옷을 또 입든 무엇이 중요합니까? 당신은 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 보십시오. 당신은 어제 입었던 옷을 입고 12시간 밖에서 돌아다니며 땀도 흘리고 있지만, 나는 어제 밖에 나간 게 기껏해야 5분밖에 안 됩니다. 5분, 편의점 갈 때 5분 동안 옷을 입었던 사람이 그걸 왜 빨아서 입어야 됩니까, 도대체?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야, 저 사람은, 만약에 편의점 알바가 보면, 야, 이 사람은 편의점 어제 입었던 옷을 오늘 또 입었네? 3일째 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네. 3일 동안 입었지만 그 옷을 입고 있었던 시간은 15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무엇이 중요합니까? 만약에 내가 땀을 흘렸다, 그러면 내가 옷을 빨고 옷을 갈아입겠죠. 아, 흘렸으니까 내 자신이 찝찝하고 해서 냄새도 나고 하니까 당연히 옷을 빨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옷을 당연히 갈아입겠죠.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는 옷을 15분밖에 안 입었지만, 남은, 아이씨, 저 많은 옷을 무슨 3일 동안 입냐. 어? 저 옷을 한 미친놈 땀도 흘리고, 30시간 동안 입었을 거 아니냐. 아, 대단한 놈이다.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집중하십시오. 남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서 문제를 찾고, 나를 있는 그래도 그대로 바라보고, 나에게, 나의 아주 찌질한 부분까지 그냥 깊게 들여다보십시오. 그 찌질한 부분을 꼭 고쳐야 되는지, 고칠 필요가 없는 건지, 안 고쳐도 되는 것도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찌질한 부분 많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공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그런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항상 왜 어떻게가 들어있습니다. 이 왜 어떻게를 생각한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그냥 근데 그건 있습니다. 책을 무조건 읽으십시오. 책을 안 읽는 사람은 이 생각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기도 하고, 왜라는 거에서 한 가지 이유밖에 못 찾아냅니다. 그리고 어떻게라는 것도 아주 단편적인 것만 그냥 찾아내고 더 이상 이어나갈 생각을 못 합니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려면 TV를 보지 말고 사실상 유튜브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를 보려면 들으십시오. 영상을 보지 말고.
시각적인 정보는 바로 그 이미지를 내 머릿속에 집어여주기 때문에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들려오는 것들은 이미지를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내 머릿속에서 그 이미지를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책을 볼 때 절대 빨리 읽지 않습니다. 책 한 권 보는데 하루가 걸릴 때도 있고 뭐 일주일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 책 페이지 하나하나에 있는 장면들을 다 이미지화 시키면서 봅니다. 주인공들의 생각, 주인공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본다고요. 떠올리면서 보니까 엄청 느리게 봅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는 내가 책을 왜 이렇게 뭐 느리게 보지 싶었는데 그 글에 있는 내용들을 이미지화 시키는 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느리게밖에 못 보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생각을 엄청 많이 하죠. 아무튼 오늘은 이제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 이런 걸로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